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31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어저께 간밤에 스콧 모리슨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로드맵 4단계 업데이트를 해줬는데요. 7월 2일 날 호주 정부가 정상화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4일 날 세부 내용을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었는데요. 요번에 30일인 어저께 저녁에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7월 2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봉쇄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팬데믹 내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상황을 유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자의 국제 여행 한도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쇄는 극한 상황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운 격리 조치는 광범위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격리하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는 7일 동안만 격리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호주가 계절성 독감처럼 코로나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자를 위해서 더 이상 봉쇄하거나 국경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더 많은 여행 거품이 열리고 유학생의 상한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전염병 이전의 여행과 삶의로의 복귀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최종 단계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7월 2일 날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4일 날 세부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필이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거세지면서 이 세부 내용이 조금 안타깝게도 조금 더 뒤로 밀리는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주정부에서는 이 연방정부에서 마련한 로드맵을 거의 듣지를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이제 제한을 두거나 락다운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스콧 모리슨 총리가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부 내용을 좀 조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추정할 수 있게끔 또 발표를 했네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호주 정부가 이제 발표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용에서 1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이제 넘어가려면 어떤 이제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지금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70% 받았을 때 2단계로 넘어간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백신을 접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려면 백신 접종률이 이제 80%로 높인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호주 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내용은 백신 접종률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해외 국경 봉쇄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단기간 빠르게 락다운 대응을 할 것이며 효율적으로 지역 감염을 차단 및 추적, 격리하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백신 계획을 가장 빠르게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 해외 유입객은 일시적으로 축소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퀸즐랜드주하고 빅토리아주가 델타 변이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정부에다가 매주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제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50% 좀 줄여달라. 일단은 첫 번째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거부를 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수용을 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주 원래는 한 6,00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반으로 줄어가지고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다운 요구사항, 그러니까 주정부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국내 여행객을 제한을 하고요. 여행객 수를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기준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윈의 특별 검역시설 하워드 스프링 성환 비행 증강, 그러니까
그러니까 5월 달에 인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거세지면서 호주 정부에서는 국경봉쇄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인도에서 들어오는 호주인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이 더 거세지니까 호주 정부에서는 성환 비행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워드 스프링이라는 노던주에 있는 특별 격리 시설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여전히 진행 중인데 너무 적은 수다 보니까 그걸 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배송을 계속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생필품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의료 장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다른 대안의 격리를 시범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호주로 돌아오는 백신 접종자 같은 경우는 호텔 2주가 아니고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행을 할 계획이다라는 거겠죠. 지금 해외에서 호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유학생들이라든지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분들,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비자, 그 다음에 기술 비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일단 제한하는 거를 시범 운행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메디케어 백신 증명서 시스템을 구축인데 각 주정부별로 해가지고 이제 국경을 봉쇄를 하면서 각종 서류라든지 테스트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뭐 뉴사우스웨일주하고 빅토리아주라든지 이런 국경 봉쇄가 되면서 트럭 운전사들이 뭐 한 3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3일에 한 번씩 받은 거를 또 갖다 내고 막 그러려면 또 계속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차질을 빚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국경 봉쇄가 되면서 힘든데 그거를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한 디지털 백신 여권 입증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호주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신 부스터 프로그램과 호텔 격리 시설을 검토 및 관리를 계속 진행을 하겠다. 백신 부스터 프로그램은 뭐 여전히 지금 백신을 구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계속해서 호주 정부는 백신을 구매할 의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퀸즐랜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호텔 검역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 다윈처럼 특별 검역 시스템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그럴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호텔 검역 시스템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 이제 2단계인데요. 2단계로 이제 넘어가려면 호주인들이 백신 접종률이 한 70%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 2차 접종을 받은 호주인 같은 경우는 한 18.1%를 오늘자로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차 접종은 지금 40%니까 이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기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백신이 일단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습니다. 2단계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면요. 높은 백신 접종률을 유지를 하고 백신을 호주 국민들한테 장려를 한다. 지역 감염은 낮게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추적을 한다. 락다운은 가능하면 최소화를 한다. 7월 14일 날 발표한 내용에서는 락다운은 극한 상황에서만 한다 해서 한 발 물러나서 락다운은 가능한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지금 연방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락다운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수용을 해가지고 최소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율을 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코로나 유입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해외 유입객은 계속해서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요번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하고 약간 좀 나뉘는 게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거주자는 제한을 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외에서 이제 들어온다. 기존 해외 유입 인원 수는 복구를 한다. 그러니까 6천 명이 주당 들어올 수 있도록 복구를 다시 하고요. 백신을 접종한 여행자 같은 경우는 해외 유입객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늘리겠다. 유학생이라든지 이코노믹 비자 홀더 방역 조치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뭐 방침이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자의 새로운 격리 완화를 소개를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2주 자가격리를 뭐 일주일로 줄인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담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신 부스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백신을 계속 구매를 한다는 내용이겠죠. 다음 3단계 내용에서는요, 백신 접종 범위를 최대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려면 70% 백신 접종률에서 8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0% 정도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최대화로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락다운 없이 코로나 제한을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팅을 설정해서 락다운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락다운을 만약에 이제 중증 환자들이 많아져서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넘쳐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일 때 락다운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집단 감염이 이제 한 번에 이제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그런 곳에 같은 경우는 코호트 격리를 따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 부스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백신 접종 거주자는 국내에서 코로나 제한 기준에서 제외를 한다. 해외에 있는 백신 접종 호주인은 인원 제한이 이제 폐지가 돼서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학생이라든지 이코노믹 비자 홀더 그리고 인도적 비자 홀더 제한 인원수를 기존의 제한에서 상향 조정한다. 백신 접종자 모든 해외 여행 제한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받으면 이제 호주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저는 가장 기쁩니다. 가족을 못 본 지가 지금 거의 한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가족을 좀 보고 싶네요. 그리고 여행 버블 국가를 상향을 하는데 일단은 뭐 싱가포르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시아 뭐 지역 국가가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대만이라든지 한국, 일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점진적인 국경 재개방을 한다.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국가와 백신 접종자 검역 및 격리 요구 사항을 축소를 한다. 이렇게 3단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단계에서는요, 거의 뭐 정상화 끝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국경 개방을 하고요. 그리고 높은 위험이 있는 해외 여행객은 자가격리를 하고, 락다운 없이 혹은 제한사항 없이 지역 감염 최소화를 한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으로 독감처럼 관리를 할 거고, 백신 접종 부스터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요번에 3차 예방접종까지 승인을 정부에서 내려줬죠.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3차도 넘어갈 수 있다.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받은 해외 유입 여행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없고 제한사항 없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백신 맞지 않은 해외 유입객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은 없는데 비행 전이나 비행 도착하고 나서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단계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했는데 언제가 그럼 될 거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요. 제가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면서 주로 이제 기관 보고서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가끔 이제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이런 예상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보고서는요, 내셔널뱅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7월 19일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 자료입니다.
호주가 지금 백신 접종이 1200만 회를 지금 넘어섰는데요. 첫 번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보니까 16세 이상으로 한 40% 정도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18.1%를 돌파 중이고요. 내셔널뱅크에서 이제 보고 있는 예상도는 백신 접종률이 한 60%는 9월 한 중순, 70%는 한 10월 중순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80%는 11월 중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이제 보니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2차 접종이 70%라 그러면 언제가 될 거냐라고 이제 봤더니 한 11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1월 중순 정도가. 그러면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뭐 12월 정도 돼서는 거의 한 80%를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은 지금 문제가 미국이나 지금 영국이나 70% 정도에 달하는데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80% 접종률이 보이려고 하니까요. 중간에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 기간이 조금 지연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캠페인을 좀 잘 해가지고 백신 접종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발표를 해가지고 스콧 모리슨 총리의 지지율이 좀 오르기를 바라봅니다. 아무튼 주말인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호주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에 계신 분들은 힘내시고요. 다른 주에 계시는 분들도 코로나 예방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